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자, 비가 두어 차례 내리더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느낌이 들어요. 가을이 되니까 뭔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이런 시점에 딱 맞는 울산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 고 이종화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남긴 종합체육관이 아들에 의해서 다시 재탄생했는데요. 그 사연을 이번 주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시절 울산의 모든 행사를 치러냈던 종합체육관이 종합이노베이션센터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부 공사, 네. 내부 실내 공사하고 있고 조경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예. 11월 7일로 아마 잡고 있습니다. 준공 예. 날짜를. 네, 예. 11월 7일 날 오픈하는 걸로.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다시 종합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조감도로는 봤습니다만은. 자, 종합체육관이 다시 탄생한 것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올해 초인가요? 김두겸 시장이 이 건물을 기증한 고 이종화 선생의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간 것을 뉴스 시간에 전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네.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그 종합이노베이션 센터를 기증한 KCC 정보통신 이주영 회장, 네. 그리고 이상현 아들, 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주영 회장에게 대를 잇는 기부에 울산 시민을 대표해서 네. 감사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고요. 네. 김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이종화 선생과 이주영 회장의 기부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종합이노베이션 센터가 체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그리고 창업, 예.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밝혔습니다. 네. 바로 그 종합이노베이션이 이제 다시 울산 시민들에게 복합 문화공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종합이노베이션의 모태인 종합체육관. 197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아주 오래됐는데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알 리가 없고 연세 있는 분들도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울산이 지금의 모습으로 도약한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1962년이거든요. 예, 예. 62년에 이제 울산이 그 공업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그 무렵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울산시의 도시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경상남도 울산시였는데 예. 그때는 4년마다 열리는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순회 딱 시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네. 울산이 시가 된 지도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남해동에 종합 그 공설운동장은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규모보다 훨씬 적은.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아마 저 복산동 쪽에 있었습니다. 예, 복산동에 있다가 그걸로 옮겼거든요. 옮겨가지고 그 복산동 시절에 공설운동장은 규모가 더 작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9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처음 열렸는데 문제는 이제 야외 그런 어떤 그 공설운동장은 있는데 실내 경기를 치를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랬겠죠. 실내 체육관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체육회에서는 신정동 쪽에 어린이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한 3,000평 정도 임야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실내 체육관 건립 부지로 전용을 해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공사비, 이걸 감당할 여력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 그렇죠. 그때 울산시청이 덩그러니 썼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 그럼요. 그 옆에 이제 그 체육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공사비를 희사하신 분, 쾌척하신 분이 바로 고 이정화 선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기부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1976년에 이제 건립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년 만에 197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해서 경남 도민체전 하면 뭐 지금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도민체전 엄청났습니다. 예. 거창이다, 함양이다, 어디 뭐 고성이다 이런 데서 다 왔거든요. 도민체육대 엄청났고 전국체전 하면은 거의 뭐 그 예. 도시가 들썩들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종합체육관 생기고 2년 뒤에 울산에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청 청사가 엄청나게 커 보였고 지근거리에 있는 종합체육관도 아주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체육관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 자 그런 얘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종화 선생 어떤 분인가 소개가 좀 필요해요. 예, 울산 토박이 분들은 이제 네. 이종화 선생 하면 다 압니다. 아는데 예, 이제 지금 토박이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울산에서 태어난 2세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 전체 시민 구성원들 중에 80%가 넘게 네. 이제는 이종화 선생 하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종화 선생 일가는 지금 울산시청 인근 신정동 쪽에 틀을 잡고 살았는데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울산 병영 청년회 간사를 지냈고 예. 수리조합 그 총대회 고충원 수리조합. 예, 하상면 번영회 하상면은 이제 지금의 반구동, 병영, 약사동 옛날 이름이에요. 하상은 뭐 태화강 강하자니까 강 위쪽이라는 거죠. 네. 그쪽에 있는 동네 그 하상면 번영회 평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이런 거 지냈는데 예. 사실은 뭐 큰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네. 땅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정동 일대에 배밭, 뭐 하여튼 가수원을 비롯해서 산 임야, 평지, 논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920년대쯤에 가수원으로 이제 막 그 개간한 야산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했고요. 일단 네. 그리고 가수원 농사에서 나온 수익으로 토지에 재투자 해가지고 부동산 거부가 됐고 특히 예. 1962년에 울산시가 승격한 이후에 그 시청이 들어오면서 시청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거금이었죠. 건평 774평의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한 1억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1억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는 이종화 선생의 기부로 사실은 지어졌으니까 맞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기려서 울산 종합체육관으로 체육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종화 선생은 종합체육관과 청솔공원 사이에 현 울산 남부경찰서 부지 이 예. 부지도 울산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하. 기부를 했고 지금은 청솔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면 네. 한국은행 울산 한국은행 지점하고 그 네. 울산여고 사이에 보면 청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77년에 그 제2회 울산 시민의 시민장 예. 공익장을 받기도 했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 종합체육관이 완공된 다음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네. 김 이사나 이제 저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울산에 와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몰랐던 걸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종합체육관에서 전국 실업배구 연맹전이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경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기 결과를 서울 MBC 스포츠 뉴스 시간에 나갈 기사를 이제 팩스로 또 전화로 막 불러줬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 뉴스 하는 사람이 종합체육관을 매번 종합체육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로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세북종의 물하자 종합체육관 이렇게 바로 잡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도 기자 생활할 때 처음에 종합체육관이 뭔지 몰랐거든요. 예, 예. 나중에 알게 됐고 또 뭐 지금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TV 방송은 또 필름 해가지고 비행기로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고요. 네, 그런 아주 진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종합체육관이 반세기가 지나면서 낡고 초라한 시설이 됐는데 이 재건축 얘기가 시작된 건 송철호 시장 때 아니었던가요? 이제 종합체육관이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나면서 되게 이제 낡았고 예, 사실은 예. 처음에 보셨을 때는 웅장했죠. 굉장했죠. 이게 이제 예. 사실 한강 이남에 있는 실내 체육관 가운데 규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랬어요, 서울의 신일 고등학교 체육관을 그대로 빼다가 일본인 건축
가가 아마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걸 네. 받아갖고 했거든요. 예. 굉장히 시설이 괜찮았는데 네. 이게 이제 한 40년 넘어가니까 낡았고 되게 예. 시설이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다른 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종합체육관은 완전 슬럼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네. 종합체육관을 뭐 리모델링 한다 이런 공약이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민선 7기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네.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 예. 뭐 몇백억 들거든요. 예.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니까 그 국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으면 예. 국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미 체육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채익 의원이 아하. 조금 뛰었어요. 중간 역할을 네. 했어요. 예. 그때 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돼 있고 이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아마 이주영 KCC 그때 이제 이종화 선생의 아들 예. KCC 이주영 회장 네. 또 그 이주영 회장의 또 아들 이상현 예. 부회장 그 접촉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KCC 같은 경우에 이주영 회장이 그 전에 예. 창립 50주년 될 무렵에 네. 자기들의 사제 그러니까 아버지 때 기부했던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들이 또 받아가지고 사제의 절반을 한 600억 원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회에 기부하겠다 하고 재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에 기부하는 거 울산 종합체육관 이거 좀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선뜻 이제 아들인 이주영 회장이 예. 종합체육관을 아버지가 기부한 거니까 예. 의미 있게 다시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부자가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을 건물을 짓는 그런 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이종하 선생, 이지용 KCC 정보통신 회장, 뭐 이상한 그 자녀들도 다 훌륭하고 말이죠. 점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선진이 세운 체육관을 성공한 아들들이 규모를 훨씬 키워서 50년 만에 재건축을 해주겠다. 재건립 비용이 3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명쾌하게 해버린 이주영 회장,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송철우 전 시장이 찾아가서 넙죽 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장이었으니까 예. 감사를 표했고 또 이제 예. 그때 민선 8기 들어서는 지금 김두겸 시장님이 또 직접 찾아갖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예.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대를 이은 기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흔하지도 않습니다. 네. 같은 건물을 아버지가 기부하고 아들이 재건축한 사례는 아마도 국내 들어보질 못했어요. 세계에서도 좀 드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훌륭한 일이죠. 예.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고 이종하 선생의 장남 이주영 회장인데 이 이주영 회장이 43년 전에 아버지에 이어서 기부에 나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면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100년을 거뜬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가지고 기부한 예. 것이 자랑스럽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 아버지 재산을 이제 까먹는 자녀들도 많은데 훨씬 더 키워서 그런 울산시에다가 이런 기부를 한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이주용 회장이 사제를 사회에 돌려주기로 하고 사제를 울산에 기부한 얘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아까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들 그분이 이제 이채익 의원. 이재익 의원 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 한다 해도 예. 그 밑에 아들 대해서 재산 싸움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반대하고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 이종하 선생의 네. 손자들, 며느리들 다 가족들이 네. 이주영 회장의 기부 정신에 예.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부회장인 이상현 회장이 아마 이제 지금은 창구 역할을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 이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이 태어난 울산에 통큰 기부를 결정한 이주용 회장. 업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건 좀 잘 모르잖아요. 아까 KCC 정보통신 얘기도 그렇죠. 좀 근데 해야 되겠고요. 예, 이주용 회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 시간 다 채워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어요. 아주 짧게, 네네네.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네. 이분이 1935년에 울산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시절 울산에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 예. 졸업을 했던 아주 인재거든요. 예. 근데 이주영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예, 예, 예. 여권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국내 1호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국전자계산소, 그러니까 예, 예. KCC 정보통신의 전신이거든요. 이분이 1960년대 한국인 최초로 미국 IBM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미시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IBM. 예, 그 컴퓨터 회사. 예, 예. 미시간대에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전산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게 아니고 예.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를 나와서 저 동기들이나 이런 뭐 같이 공부했던 사람 미국인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네, 네, 네. 취직을 못 했는 거라. 예. 왜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접시도 닦고 이랬답니다. 근데 그때 막 인종차별도 심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담임 그 교수한테 예.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느냐, 왜 원서를 아예 내도 안 되느냐. 그래 하니까 이 교수가 연결해 준 데가 네. 바로 이제 컴퓨터 회사입니다. 컴퓨터 회사로 들어갔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좀 생소하잖아요. 안 맞는데. 예, 안 맞는데 IBM에 들어가 한국이 최초로 직원이 됐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예. 거기서 컴퓨터 초창기에 많은 것을 학습해가지고 예. IBM 한국지사를 맡아갖고 기구를 합니다. 예. 기국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나라 그때 1960년대에 굉장히 이제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 아닙니까? 예, 예. 도입을 해가 와가지고 바로 이제 일본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뭐 주민등록 체계라든지 여권 네. 번호 체계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 허허,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분이 바로 울산 출신이시다. 예. 그거 처음 알았을 지금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짧게 말하면 세계적인 IBM 회사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를 했고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 IT계 문익점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문익점은 목화 씨를 몰래 훔쳐서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컴퓨터를 당당하게 들여온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뒷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예. 그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현장에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아하.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아하. 한국의 컴퓨터나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저앉아갖고 한국에 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전산 체계를 갖고 나가고 오늘의 KCC 정보통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몇 번을 얘기하네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종합이노베이션센터 곧 문을 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복합 문화공간이다 보면 됩니다. 연면적이 19,905평방미터 정도 네. 되거든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고 뭐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뭐 시설이 많은데 이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 안에는 1층에는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2층에는 청소년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예. 3층에는 코딩 교육기관, 그리고 컨텐츠 코리아 랩 이런 게 들어서고 4층은 컨텐츠 기업 육성 센터가 자리를 잡고요. 5, 6층은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창업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 건물과 별도로 옆에는 2층 규모의 그 체육시설을 만듭니다. 아, 체육관은 살려뒀네요. 예, 예. 아, 잘했습니다.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만듭니다. 예, 예. 이 시설을 짓는 데만 300억 원의 이주영 회장의 기부가 있었고요. 예.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외관 전부 다는 KC 이쪽에서 맡아서 하고 기부자 예. 쪽에서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울산의 울산시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 네. 자,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만 이종화 선생의 일가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
이분의 일가가 대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예.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어떤 지역에, 고향에 어떤 기부를 하나 해놓은 거. 예. 이 시설을 다시 아들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리모델링 했다. 예. 그것도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거. 네. 또 손자들이 그것을 또 상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거. 그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신을 손자들까지 이어가는 기부의 정신. 네. 그게 처음에 말씀하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이 결국은 또 뭐냐면 단순한 체육관 하나에서 이제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됐거든요. 예. 이 복합 문화 공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울산을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라든지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넣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울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에서 김두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꿀잼 도시 만들기. 예. 거기에 딱 맞는 시설로서 재탄생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이곳에서 스타트업이 번성한다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공업탑 상권도 제2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 사람 인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지역처럼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 의해서 뭔가를 기부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온 것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종화 선생 일가가 예. 보여준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은 예.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요. 네. 앞으로 울산을 살아가는 2세들, 울산의 미래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분 일가가 보여준 정신들을 예. 잘 기억한다면 이 도시 발전에 굉장한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 이종화 선생과 그분의 훌륭한 아들들 이주영 회장 얘기까지 해봤는데 저는 곧 서울로 가서 이주영 회장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타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